AI 코딩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짧은 세션입니다. AI 코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LLM을 이해해야 됩니다. LLM이란 라지 랭귀지 모델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이 컴퓨터에게 단어를 주면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라는 글자를 주었을 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예측하는 거죠. 보면 집이 0.4, 책이 0.5, 사람이 0.1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에 0.5에 해당하는 책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은 2, 1, 1이 있을 텐데 2가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책 2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LLM은 그냥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사람이 어떤 문장을 주었을 때 그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라고 주면 LLM을 보고 그냥 자기가 학습한 거에 따라서 어떤 게 확률이 제일 높으냐를 학습했으니까 하이를 보면은 헬로 하와이를 보고 예측하고 출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문장이 우리가 일단 올 겁니다. 그러면 챗 GTP 같은 채팅 프로그램은 우리가 통해서 그걸 사용하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it's oka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LLM한테는 어떻게 전달되냐면은 이 전체 문장이 전달됩니다. Hi, hello, how are you? It's okay. 한 다음에 요 다음에 어떤 문장이 올 거냐를 예측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번 A와 대화 모든 내용이 전달되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한 줄 쓸 때마다 한 줄씩 늘어난 걸로 다시 보냅니다. 왜냐면 그래야 그 전체의 다를 기반으로 다음에 어떤 문장이 올지 예측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계속 길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최대 토큰 제한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항상 메모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토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최대 토큰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보통의 경우는 그 앞쪽에 있는 문장들을 자릅니다. 그럼 어느 순간 AI가 대답을 잘 하다가 갑자기 기억상실증 걸린 것처럼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전체 문장을 읽고 그걸로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가 길어지면 연산량이 많이 필요해서 느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측함에 있어서 당연히 어떤 중요한 문장에 대해서 저희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AI한테 제일 먼저 주어지는 프롬프트입니다. LLM은 이 프롬프트를 영향력을 높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위 대화 같은 경우에 시작하기 전에 사용하는 사람들에 보이진 않겠지만, 이런 당신은 코딩을 보조하는 AI 어시스턴트입니다 같은 프롬프트를 먼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AI는 내가 이런 역할을 맡았구나 라고 하는 기반으로 다음 문장들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딩을 보조하는 AI 어시스턴트로서 문장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잘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제로 LLM을 API로 호출할 때는 분리된 파라미터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이름으로 아예 분리되고, 우리가 보내는 거는 이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 프롬프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 한번 샘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메시지 분류를 위한 에이전트를 위한 시스템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메시지를 분류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AI가 우리가 준 예시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가 준 어떤 정보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관리 중에서 분류 과정, 그 다음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라는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 프롬프트로 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용자한테 받은 문장, 어떤 채팅이나 이런 데서 문장을 분류하는 AI니까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사용자가 주어졌을 때 위 명령에 따라서 유출하게 됩니다.
사실은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저 문장을 기반으로 다음 문장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예측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AI는 그냥 다음 문장을 예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텍스트를 우리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자주 쓰는 코파일럿이라든가 요즘에 클라우드라든가 여러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코딩 자동 완성 AI는 채팅용 LLM과는 좀 다릅니다. 코딩 AI는 마지막 단어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오는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을 할 때 지금 커서가 있는 위쪽에 있는 코드 몇 줄, 보통 250줄 정도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커서 위치 여기를 채워주세요 라는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코드 250줄 정도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채워주세요 라는 방식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뒤를 채우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채우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방식을 필인 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LLM이 이 방식으로 학습되어야만 코드 컴플리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안도랑작하는 것들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우회하면서 쓸 수 있지만 이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코드 자동 완성을 좀 더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LLM은 문장과 단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학습 데이터를 많이 주고 그리고 그 규모를 되게 크게 줬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되게 멍청했던 컴퓨터가 갑자기 똑똑해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 진짜 이거 마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떤 경계를 넘었더니 갑자기 영리해지더라. 그래서 이 지능이 생긴 것 같은 이 LLM을 이용해서 저희가 여기저기 분야에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AI 에이전트인데, 자,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LLM은 우리가 어떤 문장을 주었을 때 요구한 문장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장을 제이슨으로 주고 응답도 제이슨으로 달라고 저희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줬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열심히 시켜서 우리가 CPU 80, 램 95라고 하는 일반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인풋을 넣었을 때 그 값을 해석해서 워닝 CPU usage high라고 하는 문장에 나오게 학습시킨 모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프로그램이 수집한 정보를 제이슨으로 주고 LLM이 우리한테도 이제 제이슨으로 주게끔 훈련을 시켰겠죠. 최근에는 저기 훈련도 필요 없고 그냥 프롬프트만 줘도 해결되는 영역까지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꼭 제이슨 필요도 없고 뭐 마크다운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형화시켜서 LLM으로부터 바나나 값을 받아서 이 값을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 해석을 해서 우리 프로그램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무언가를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LLM이 판단하고 LLM에서 받은 응답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동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AI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동작의 분기를 AI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하드웨어를 체크한 현재 상태를 LLM에 전달하고, LLM이 만약에 워닝이라고 주었다면 우리는 그걸 알람을 보내는 그런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단일 목적 에이전트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단일 목적은 만들어서 그렇게 큰 유용성이 많이 생기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오죠. 멀티 에이전트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위에서 본 방식은 프로그램 안에서 기능 로직의 일부로서 AI를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AI가 로직 자체를 판단하고 각각의 개별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여러 일들을 하기 위한 도구를 준비해 둔 다음에 AI에게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이래 라고 말해주는 방식입니다. MCP는 이런 도구들의 상호작용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문장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LLM은 문장을 읽고 지능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다음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데, 읽은 문장이 도구의 사용 목적과 사용 방법이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문장이 도구의 호출과 그 인자값인 겁니다. 어떤 도구를 호출할지, 그 값에 어떤 인자를 전달할지를 문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컨텍스트 7이라는 도구는 여러 개발 문서를 모아두고 그걸 검색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여기서 MCP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도구에 다음처럼 MC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매우 단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AI 도구는 저 작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표준 입출력으로 명령 문장을 전달하고 그 결과 문장을 읽어오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컨텍스트 7은 두 개의 MCP 도구를 제공하는데요. 리졸브 라이브러리 아이디와 get 라이브러리 도큐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보여드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시다시피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인간이 읽을 수 있는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LLM이 저 문장을 보고 언제 도구를 사용해야 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MCP는 이런 도구 목록을 제공하는 명령을 제공하고, LLM이 그 도구를 호출해줘 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어내면 에이전트가 그 문장에 맞는 도구를 실행시켜줍니다. 도구를 실행시키고 그 결과를 다시 LLM으로 전달합니다. 그 방식으로 LLM은 그냥 어떤 일을 해줘 라는 요청을 받고, 난 그럼 이런 도구를 호출할 거야 라는 문장을 주면 에이전트가 실행하고, 실행된 결과를 다시 LLM에 전달하고, LLM은 그 결과를 해석해서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또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LLM은 오늘날에는 되게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LLM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아우, 사람을 기다리고 있군요. 매우 많은 목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개발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보통 자기 자체적으로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피처도 그냥 유명한 것들만 쭉 나온 것들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티스트 보시면 엄청나게 많죠? 만들기 어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이런 MCP를 언제 쓸까요? 실제로는 쓰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스키라고 부르는, 저희가 이제 AI에게 요건을 주고 AI에게 개발을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최근에 한참 유행하는 바이브 코딩 쪽에서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 프로그램은 서버에서 빌드된 넥서스 와 파일을 넥서스에 올려두고 이걸 로컬 PC에서 내려받아서 바로 실행하는 도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를 ChatGPT O3처럼 싱킹 모델에 요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PRD 문서 또는 스펙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일일이 다 신경 쓰지 않아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싱킹 모델들은 저런 우리가 기본적인 요건을 주었을 때 그 기본적인 요건을 좀 더 자세한 요건으로 만들고, 그 중간중간에 저희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이 싱킹 모델이 수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빨리 나왔네요. 볼까요? 화면이 좁군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나 앞으로 생각했어야 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스펙 문서를 만들어 줍니다. 보시다시피 되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해서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스펙 문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스펙 문서로 집어넣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MCP를 하나 또 써볼 건데요. 마스터라고 하는 클러드에서 제공하는 MCP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MCP는 우리가 PRD 문서를 주었을 때 그 PRD 문서를 기반으로 실제로 어떤 작업들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런 작업에 대한 MCP인데요. 저희가 이미 세팅을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스크 AI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D 문서를 기반으로 초기화를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CP를 호출을 하고 그다음 PRD 문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합니다. 봤더니 스펙 문서가 있네. 이 문서를 기반으로 PRD 문서를 생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실제로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쭈루룩 진행이 됐네요. 그럼 테스트 마스터 안에 뭔가 만들어졌을까요? 나왔네요.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목록들이 보이죠? 그래서 PRD 문서, 즉 스펙 문서를 요약해서 어떤 작업들을 수행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다면 그 문서를 기반으로 이제 작업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태스크 마스터 AI가 작업을 생성했습니다. 네, 꽤 자세한 태스크로 작업을 만들어줬네요. 주요 작업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작업이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다음 작업을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을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부사항 저런 내용들을 또 만들어주고요. 시작. 그래서 시작하면 여기 있는 태스크들이 인 프로그레스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다 세팅하고 있네요. 세팅스 그래드만 해두고 이것저것 작업을 해줍니다. 빌딩 점 그리드도 이제 만들었군요. 빌딩 점 그리드도 만들고 코어 모듈도 만듭니다. 디렉토리도 만들고 런처 코어 만들고 있죠. 폴더도 만들고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계속 내용을 또 추가하고 있고요. 각각의 모듈마다 인솔러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겁니다. 프록시 모듈도 따로 있고
닥치 모듈도 안에 빌드 모듈 따로 있죠. 네. 웹 모듈도 노드로 만들어준다네요. 웹UI 모듈은 그때 요청했을 때 저희가 노드로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노드로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파일이 있죠. 테스트 코드도 짜주고, 네, 여러 가지 폴더 필요한 것들 다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일을 만듭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만들기 시작하죠. 기본적인 소스 파일들 만들고 있고, 앱점. 그래서 익스프레스를 사용하고, 저희가 지금 샘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아까 제 스펙 문서의 기술을 안 했지만 스펙 문서의 기술을 상세하게 해준다면 그거에 따라서 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HTML 대시보드를 만들고 있다네요. 한번 봐볼까요? 프리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너무 혼자서 달리지 않게끔 한 번씩 끊어줍니다. 계속 이어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죠. 스타일도 다 만들어줬네요. 대시보드도 만들고 있고요. 환경 묘수도 만들었고,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리드미도 만들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건에 따라서 계속 만들고 있죠. 물론 지금 이 바이브 코딩에 대한 샘플은 되게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사실은 룰도 정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꽤 많지만 지금은 이렇게 동작 한 달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는 거죠. 빌드도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테스트하고 자기가 돌려보고 자기가 결과를 보고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아직까지 넘어야 되는 병들이 있는 건 맞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넥스트도 이제 설치하네요. 1번이 기본적인 환경 설정이었죠. npm 많이 설치하는군요. 실제로 저렇게 터미널에서 나오고 있는 문장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LLM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료됐다네요. 한번 가서 한번 봐볼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터미널 하나 열어서
3,000번 쓰고 있다네요. 3,000번 누가 쓰고 있을까요? 누가 썼다고 돼 있네요.